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 탓하는 입을 닫고 나를 비추는 거울을 닦아야 할 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보면서 왜 내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핑계를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까다로워서,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순간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 자기 성찰과 뉘우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투덜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밝고 공손한 인사를 건넸습니까? 음료 한 잔에 영혼을 담은 정성을 쏟았습니까? 형식적인 인사,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응대, 대충 만든 음료. 그러면서 손님이 안 온다고 남 탓만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습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손님은 없는지 매일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팔고 진심으로 대하는데 어찌 손님이 안 오겠습니까? 돈만 바라보고 하루를 보내는데 어찌 손님에게 울림을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 탓만 하는 사람 주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핑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무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내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듯 나를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남 탓을 멈추고 나를 성찰하십시오.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며 국가가 변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욕망만 크면 결국 무너집니다. 힘들게 이뤄냈을 때 그 보람과 행복이 큰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힘들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성찰과 고침의 미학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견연사재언, 견불현 이내자성야라 하셨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난할 시간에 내 안에 부족함을 닦는 사무사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진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오늘의 말과 행동 중에 부끄러운 것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며 환경 탓을 할 시간에 내 음료의 품질과 매장의 위생을 한 단계 더 높이길 바랍니다. 나를 고치고 반성할 때 당신의 매장은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는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지만 반성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들보를 보았습니까? 뉘이침은 성장의 씨앗입니다. 원두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신의 성질을 이겨내고 고귀한 향을 남기듯 여러분도 남 탓이라는 껍질을 벗고 스스로를 혁신하여 가장 빛나는 인생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구변편 6.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점령하지 않는다. 어떤 곳은 차지할 수 있음에도 차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땅이고 설령 차지했다 해도 금방 빼앗길 땅이라면 그런 곳은 차지하려 싸우지 않는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얻어도 지키기 어렵고 잃어도 무해한 곳을 말한다. 오자서가 부처에게 간언했다. 지금 우리가 제나라를 정벌하여 제나라 땅을 뺏어봐야 우리에게는 돌밭과 같습니다. 올나라를 얼른 치는 것만 못합니다. 오자서는 오나라 왕 부차에게 올나라의 땅을 빼앗아야지 제나라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간언했다. 오나라도 남방에 있고 올나라도 남방에 있으니 올나라를 멸하면 올나라의 땅을 차지하고도 또한 지키며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반면에 북방의 제나라 땅은 차지해봐야 쓸모도 없고 지키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당시 부차는 득이양양해할 때였다. 구천이 깍듯이 모시는 데다가 그가 진상한 서사를 품에 안고 꿈처럼 달콤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니 올나라를 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중원으로 북상하여 제나라 및 진나라와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 목표였다. 그 이후 구천의 이간책에 말려들어 오자서를 죽였다. 이어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자 후방이 허술한 틈을 타고 구천이 반기를 들어 부차의 태자를 죽였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올나라는 급기야 오나라를 멸했고 부차는 자살했다. 오나라와 올나라의 투쟁사를 읽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특히 오자서만 해도 큰 공을 세운 대신이고 오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데 부차가 왜 그런 인재를 죽여 스스로 무덤을 팠을까? 이런 생각은 방관자의 의견이다. 부차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나라의 승리와 강성함은 모두 자기가 잘난 탓이지 오자서와는 무관하다고 여긴 것이다. 두목은 이와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더 소개했다. 동진 때 일이다. 도관이 무창에 주둔하고 있었다. 양자강의 북쪽 기슬에 주성이 있었는데 참모들이 병력을 보내 지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할 때마다 도관은 무시해버렸으나 참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건의했다. 도관은 강을 건너가 사냥이나 하자며 그들을 모두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여 말했다. 내가 험준한 지형에 기대어 방어하자는 것은 양자강의 그물살이라오. 주성은 양자강 이북에 있는데 안으로는 어머물이 없고 밖으로는 이민족과 땅을 맞대고 있어. 이민족의 땅에는 탐나는 물건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을 사납게 부리면 이민족이 건드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 적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불러들이는 꼴이라오. 아무리 우리가 병력을 보내 지킨다 해도 양자강 이남에는 도움이 될 게 없으며 만약에 갈족이 기회를 노리고 다가와도 이곳은 그들을 방어할 근거지가 못 된다오. 훗날 유량이 주성을 지켰으나 과연 대피하고 말았다.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일은 겉보기에 멋지고 대단하지만 실은 엄청난 대가가 따르며 그 과정에서 백성이 겪는 고통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른바 한무대제 그리고 기세등등했던 진탕의 한마디가 있지 않은가? 강성한 우리 한나라를 침범하는 자는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명심하라. 진탕과 한무제는 지금 당신은 영웅시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봐도 한무제와 진탕을 가리켜 위대한 정치가와 장군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다면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거나 후방에서 군수품을 마련하느라 뼈가 빠질 것이다. 그들로 인해 중국 전체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한무제 말년 국가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건디지 못한 한무제는 마침내 유명한 죄기조를 내리던 때다.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전국에 반포한 것이다. 자아 비판의 글 속에 자신의 일생을 일러 광패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행동이 도의를 벗어나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는 뜻이다. 반성하는 글이라 자신을 사정없이 비판했지만 사실상 글을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로부터 800여 년이 흘러 당나라가 되었다. 시인 두보는 청구의 명작 병거행을 지었는데 내용 중에 한무제가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래와 같다. 변경에 피가 흘러 바닷물을 이루어도 한무제의 영토 야심은 그치지 않는다네. 당신은 들은 적 없는가? 한나라 화산 동편의 200여 주, 1000만 개 촌락에 잡초무성하단 이야기를 건장한 부녀자가 호미와 쟁기를 잡아도 논밭의 작물은 뒤죽박죽이로구나. 관중 출신은 악종고투도 잘 견디지만 이런 사병마저도 개나 닭처럼 물고 간답니다. 길 가던 노인장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제가 어찌 감히 마음속 원한을 발설하오리까. 게다가 올해도 때는 이미 겨울인데 한곡강 서편의 병졸들은 아직도 쉬지 못합니다. 현의 관리는 세금 내라 독촉하건만 농사를 못 짓는데 세금은 어디서 나오리까. 아들 낳아야 좋을 일 없고 딸 낳는 게 차라리 좋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네. 딸 낳으면 옆집에 시집이라도 보내건만 아들은 전장의 잡초와 함께 흙 속에 묻히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대가는 큽니다. 백성들의 삶과 목숨은 하루하루가 끔찍할 뿐입니다. 백성의 삶보다 나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여 차지하고 싶은 욕심뿐인 거죠. 충신의 목숨까지 하찮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다는 오만함까지 말이죠.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경청도 하고 배우고 사업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룩했다는 교만함이 나옵니다. 그럴 때 사업은 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성공도 할 수 있으며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 더욱 단단해지며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